안녕하세요. 개발한 정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구독자 상담 시간입니다. iOS 프로젝트를 피드백을 요청하셔서 한번 소스를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GitHub 링크를 공유해 주셨는데요. 한번 어떤 오픈소스를 사용했는지 먼저 볼게요. 일단 팟 쪽을 보니까 파이어베이스랑 SD 웹 이미지, 그 오브젝트 매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 같아요. 한번 프로젝트로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하실 때 지금 브랜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작업하시는 거 위주로 해서 따로 브랜치를 따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제 커밋 같은 걸 하실 때 이제 어떤 것들을 하는지 이렇게 추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API 수정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으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소스를 다운받아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이 소스 자체가 팟 파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팟을 추가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 프로젝트로 가서 팟을 제가 설치를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제 팟을 인스톨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인스톨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은 팟을 이렇게 설치를 하시게 되면 XC 워크스페이스라는 게 생겨요. 이거로 이제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 건 제가 닫고 오픈 XC 워크스페이스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한번 피드백을 작성을 하겠습니다. 또 이제 구독자분처럼 이제 계속 개발을 공부해 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 아시고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은 일단 최대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봐서는 인포 플레이리스트 일단 갈게요. 지금 보니까 일단 스토리보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포 쪽에 보니까 메인으로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쪽을 보시면은 그쵸, 프로젝트 타겟의 제너를 보니까 이제 메인 인터페이스로 진행을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메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메인 스토리보드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잘 나와져 있네요. 이렇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이렇게 보기 좋게끔 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오토레어 먼저 볼까요? 지금 보면은 바로 이렇게 빨간색이 떴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 다 오토레어 잡아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안 잡아져 있죠. 여기도 잡아야 됩니다. 일단은 아이폰 개발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점이 일단 오토레이아웃이에요. 오토레이아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토레이아웃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토레이아웃 점검.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지만 오토레이아웃은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오토레이아웃의 개념은 이겁니다. 두 가지만 챙기시면 돼요. 크기와 위치입니다. 크기는 가로 세로 크기를 말하는 거고요. 위치는 x축 y축 가로냐 세로냐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좀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여기 색깔을 조금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가 여기 이미지를 일단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미지 뷰 쪽을 일단 없앨게요. 자, 일단 없애고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오토레이아웃이 안 잡아져 있는 거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은 레이아웃 대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크린 사이즈가 바뀌게 되면 지금은 보면은 아이폰 11이란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작은 핸드폰으로 되거나 이렇게 되면 없어져요. 아까 이제 그 구독자분이 만드신 게 없어진 겁니다. 레이아웃이 아예 사라진 거예요. 지금 오토 레이아웃을 안 잡으시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구독자분이 이제 오토 레이아웃을 안 잡았을 때는 아까 이제 기준으로 했던 아이폰 11에만 맞는 UI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토 레이아웃을 다 잡아 주셔야 됩니다. 먼저 한번 잡고 갈게요. 오토 레이아웃의 그 핵심은 그거라고 했죠. 크기랑 위치입니다. 그럼 제가 얘가 크기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위스랑 하이트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이제 요런 이렇게 균일하게 들어가는 UI인 경우에는 스택뷰로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하지만 이제 스택뷰 안에 요소가 크기를 가지면 좋겠죠. 그래서 얘를 먼저 하이트를 제가 지금 하신 것처럼 34 그대로 놔둘게요. 34. 그럼 일단은 빨간색이 뜹니다. 이 뭐냐면 오토 레이아웃이 아직 자리를 잡지 않았다 이 뜻이에요. 일단 34로 하고 얘를 일단은 같이 Shift 누른 상태에서 선택하세요. 그런 다음에 오른쪽에 Embedded in Stack View가 있습니다. 이거 누를게요. 자, 그러면은
얘가 같은 크기에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스택뷰 같은 경우에는 얘도 크기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로축이 이제 가로 크기가 완전히 쪼그라들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앵커로 요거 크기를 맞출 겁니다. 일단은 이 스택뷰 자체를 이쪽에서 호리젠탈인 컨테이너를 통해서 정중앙으로 일단 가져갈 거고요. 그리고 얘를 일단 이렇게 센터로 맞춘 상태에서 왼쪽에 앵커만 제가 살짝 두겠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40 정도 줄게요.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된 거냐면 일치가 된 거예요. 그리고 스택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얼라이먼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가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있는데 보시면 디스트리뷰션 일단 필 이퀄리로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필 프로포셔널 이렇게 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 지금 얘 자체가 아직 그 오토레아웃이 못 잡은 이유는 저희는 가로 X축 크기, 그러니까 가로 크기, 세로 크기도 일단 정해졌어요. 왜냐면 필 이퀄이기 때문에 얘도 크기 자체가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얘가 그 Y축 위치를 못 잡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빨간 줄이 뜬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위치를 제가 바텀으로 한번 잡아주도록 할게요. 100 정도로. 100 정도로 잡고 그래도 이제 왜 이렇게 빨간 줄이 떴냐면 여기랑 잡아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얘랑 얘를 제가 또 이렇게 Shift 눌러서 선택한 다음에 스택뷰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컨트롤 눌러서 얘랑 스택뷰를 선택할게요. 그런 다음에 equal width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센테이지를 제가 멀티플라이어를 1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아지거든요, 크기가. 그리고 이 스택뷰 누른 상태에서 컨트롤 눌러서 이 스택뷰로 가져갑니다. 그런 다음에 리딩이랑 트레일링을 선택할 거예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할게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자, 됐어요. 자, 그리고 이 스택뷰 자체를 디스트리뷰션을 필 이퀄리로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안 된 부분이 어디냐면 그 Y축 위치가 안 잡아진 상태입니다. 이거를 제가 여기 위쪽이랑 같이 걸게요. 그래서 탑 앵커를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래도 아직 이제 스택뷰가 자리를 못 잡았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요 위치가 얘가 위치를 못 잡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얘 바텀을 이렇게 주도록 하겠습니다. 160으로 줄게요. 자, 이제 제가 잡아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로그인 조인이라는 이 스택뷰 자체가 여기랑 연결이 됐고, 그런 다음에 여기를 제가 컨스탄트를 한 20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리가 잡아진 거예요. 이제는 오토레아시 자리를 잡습니다. 자리를 잡았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이폰 11 말고 13 미니 선택해 볼게요. 이렇게 됐죠? 그런 다음에 아이폰 4S 뭐 이런 식으로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잘 자리를 잡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오토 레이아웃을 항상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오토 레이아웃이 안 잡아져 있거든요. 이런 거 다 잡으시면 됩니다. 일단은 뭐 호리젠털로 하고, 그런 다음에 왼쪽을 한 30 정도 줄게요. 그리고 높이도 있어야겠죠. 높이도 한 34. 그리고 Y축 위치 또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탑 앵커를 조금 줄게요. 자, 이렇게 파란색이 되면은 오토 레이아웃이 잘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 버튼도 되어야겠죠. 컨트롤 눌러서 얘랑 가져갈게요. 그런 다음에 센터 호리젠탈리로 얘의 그 정중앙을 버튼의 정중앙으로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이 떴을 때는 여기에 보시면 세로 고침하는 표시가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눌러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얘는 지금 크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크기도 줄게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X 위치는 잡아졌거든요. 그런데 빨간색이 이제 위아래로 돼 있잖아요. 이 뜻은 뭐냐면 Y축 위치가 안 잡힌 거예요. Y축 위치. 그럼 Y축 위치인 위를 이렇게 앵커를 걸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식으로 오토 레이아웃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도 보시면 오토리아시 하나도 안 잡아져 있어요. 그래서 다 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미지 뷰 같은 경우에는 에스펙트 핏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도 이제 오토리아스를 잡아줘야 돼요.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이미지 뷰는 크기가 있잖아요. 크기가 있기 때문에 X축과 Y축 위치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위를 일단 잡아줄게요. 그리고 왼쪽도 잡아주겠습니다. 그러면 Y축 위치 잡고 왼쪽 잡으니까 파란색으로 되겠죠. 자, 보세요. 파란색으로 됐죠. 자, 그러면 리틀 포레스트도 해주는 거예요. 보통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거를 일단 요거 컨트롤해서 얘한테 맞출게요. 그런 다음에 얘의 탑을 얘로 맞춘 겁니다. 그리고 왼쪽 그 X축 위치를 잡아주면 될 것 같아요. 리딩에서 이렇게 17 정도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이제 라벨 같은 경우에는 폰트를 가지고 있고 폰트 자체는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크기가 있기 때문에 위스랑 하이트는 강제적으로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제 글자가 계속 늘어났을 때를 생각해야겠죠. 이렇게 뚫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염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다가 한 30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equal이나 아니면은 greater than or equal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되게 되면은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도 한 줄로 처리할 거냐, 두 줄까지 허용할 거냐, 이것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라인즈를 일단 1로 할게요. 그리고 요거도 잡아주도록 할게요. 컨트롤 눌러서 이렇게 리틀 포레스트랑 리딩을 맞춰 줄게요. 그리고 탑을 설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라벨은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된 거 보이시죠? 그리고 요거도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탑. 그리고 리딩. 이렇게 맞춰줍니다. 그리고 평점 같은 거는 막 이렇게 길게 늘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도 감독도 연결해 줍니다. 이렇게 한번 눌러주시고 이제 Y축 했으니까 X축 해야겠죠? X축은 평점이랑 맞춰줄게요. 리딩. 아이고.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해서 평점 리딩 해줍니다. 그리고 얘도 컨트롤 눌러서 감독에 드래그 그런 다음에 탑을 맞춰줍니다. 그리고 리딩도 맞춰야겠죠? 리딩도 여기랑 맞춰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하셔야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기에 점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리딩을 대충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도 리딩 맞춰주고 탑을 대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제 엄청 길게 늘어진다 그럴 때를 대비해서 뭐 두 줄까지 허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세팅해 주는 게 좋겠죠. 일단 리딩을 맞춰 줄게요. 컨트롤 눌러서 드래그해서 리딩 맞춰주고 탑을 대충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잡아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길게 늘어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도 equal, greater, or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 라벨 자체를 몇 줄까지 허용할 거냐 이걸 생각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저는 뭐 3줄까지 허용한다 이렇게 하고 한글 입숨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글 입숨. 대충 복사해서 한번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됐죠?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오케이 괜찮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텀도 해주면 좋겠죠. 바텀도 대략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잡아줍니다. 자,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잡아주셔야 나중에 에러가 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한 10 정도로 다시 바꿀까요? 10 정도로 바꾸고
일단 이렇게 오토레이아웃을 꼭 잡아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여기도 이제 한번 직접 해보세요. 여기 직접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오토레이아웃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오토레이아웃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시면 된다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앱 델리겟이랑 씬 델리겟이 있죠. 보통 이제 저희 그 기본적인 세팅 같은 경우에는 앱 델리겟에서 거의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파이어베이스 사용한다라는 설정을 여기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씬 델리겟 쪽에서 이제 그 화면에 대한 세팅이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이제 보통 만약에 스토리보드 말고 지금 같은 경우 요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 스토리보드로 아예 이제 시작하는 화면을 여기서 이제 세팅 해주잖아요. 이게 엔트리 포인트거든요. 이 화살표가 있다라는 거는 이 메인 스토리보드의 이 화면부터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그인 뷰 컨트롤러가 먼저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스토리보드로 관리를 안 하고 뭐 코드로 관리한다 그러면 이제 씬델리겟에서 이쪽에서 관리하시면 됩니다. 이 will connect to 이쪽에서 이제 윈도우 그룹을 세팅해 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돼요. 그럼 먼저 로그인 뷰 컨트롤러부터 갈게요. 그리고 이제 웬만하시면은 이제 이런 거를 이렇게 주석을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옵션 커맨드 슬래시 하시면은 이렇게 짝대기 3개가 나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뭐 로그인 화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프로퍼티 이렇게 다 연결이 됐죠. 연결되고 인디케이터에 대한 설명들, 그리고 로그인 이벤트 이런 것들 잘 처리가 되어 있는 것 같네요. 따로 여기서 제가 드릴 말은 따로 없고요. 이제 주석을 조금 더 달면 좋을 것 같아요. 주석을 다시면은 이제 옵션 커맨드 슬래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로그인 처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께서 여기서 이제 좀 로직 관리를 할 때 조금 더 용이하게 하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따로 빼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정답이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따로 이렇게 따로 빼놔요.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해서 뷰디드 로드나 뷰 윌 어피어 이런 것들은 이렇게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 처리나 이제 이런 오브젝티브 C 메소드 이런 것들은 따로 이제 이렇게 익스텐션으로 빼가지고 처리하기도 합니다. 익스텐션을 빼서 로그인, 이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 로그인 뷰 컨트롤러 하면 이제 로그인 화면이라고 뜨잖아요. 이렇게 뜨는 이유가 제가 이렇게 3개로 슬래시를 한 다음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작업하실 때 이렇게 주석을 달아 놓으시면 편하겠죠. 아, 이게 어떤 거구나. 좀 찾기가 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objc 메소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따로 빼둘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를 이렇게 따로 빼서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됐을 때 장점은 뭐냐면,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게 되면 이제 이쪽에서 그 노 셀렉션 돼 있죠. 이렇게 제가 따로 빼놨기 때문에 마크라고 해서 이렇게 다시로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가시기가 조금 편하세요. 이렇게 하기가.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점은 잘 모르겠네요. 지금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네, 조금 이제 주석을 달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주석을 달아주시면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아직 그 코드가 뭔가 이제 로직 처리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아서 제가 따로 뭔가 이제 커멘트를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시게 되면은 무비 테이블 뷰 컨트롤러잖아요. 여기서도 보시면은 테이블 뷰 컨트롤러가 있고 XML 파서 델리겟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이제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는 보면은 이게 뷰 컨트롤러가 굉장히 비대해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옵션 커맨드하고 이렇게 짝대기 왼쪽 하시면 됩니다. 이 뷰 컨트롤러 블럭 안에서 이렇게 코드가 많아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좀 나중에 보기가 힘드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따로 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네이버 API에 대한 부분이 여기잖아요. 이런 것들을 따로 이렇게 빼시는 거죠. 여기다 두지 말고
이제 익스텐션으로 이렇게 빼시는 겁니다. 익스텐션으로요. 그래서 무비스 테이블 뷰 컨트롤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네이버 API 관련 뭐 이런 식으로 따로 빼시는 거예요. 이렇게 따로 빼시면은 좋죠. 그런 다음에 서치 무비스잖아요. 그러면 옵션 커맨드 슬래시에서 영화 검색 뭐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조금 이거 같은 경우는 셀프 아이템의 이 아이템이 무비잖아요. 이런 식도 가능하세요. 지금 무비라는 무비라는 클래스죠. 영화 클래스. 영화 모델이죠. 이 영화 모델에서 얘를 이제 그 초기화를 시켜주는 게 이거잖아요. 지금 보면은 어딨냐? 얘 보시면 데이터 초기화를 이런 식으로 처리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제 그 부분적으로 따로 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무비죠. 무비에 대한 이제 모든 것들을 초기화를 시키는 거를 만들면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익스텐션으로 이제 무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시는 거죠. 뭐 헬퍼스라고 해서 헬퍼 메소드라고 해서 이거와 관련된 조금 무비와 관련된 뭔가 로직 같은 거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것들을 따로 빼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지금 여기에서 필요했던 것들이 뭐였죠? 이 데이터 초기화라는 이 과정이 있었잖아요. 이거를 해주는 거죠. 여기에서 데이터 초기화니까 초기화 뭐 클리어 데이터라든지 이런 걸 하나 만드는 거예요. 만든 다음에 아까 있었던 거 있죠. 이거를 제가 다 자를게요. 잘라서 여기다가 넣고 결국에는 얘가 무비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럼 셀프 이렇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면 클리어 데이터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액터스나 이런 데이터들을 한 번에 해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도 또 주석을 처리해 주는 겁니다. 데이터 초기화. 그러면은 클리어 데이터라는 애를 지금 제가 퍼블릭을 해놨기 때문에 무비 클리어 데이터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여기에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셀프 데이터 이제 셀프 아이템에 이제 클리어 데이터를 한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읽기 편하겠죠. 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조금 좋아요.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이제 다른 분들이 봤을 때 코드를 이해하기가 조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이블 뷰 컨트롤러기 때문에 테이블 뷰 컨트롤러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지금 보면은 이제 셀프 로우엣이 사실 굉장히 비대해져요. 왜냐면은 그 테이블 뷰 UI 처리가 여기에 다 이루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거를 조금 더 이 코드 수를 조금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방법이 결국에는 이런 결국엔 이제 데이터랑 UI랑 연동시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을 따로 빼시는 거죠. 이 부분을 결국엔 여기서 들어가는 애가 데이터가 타이틀, 퍼브 데이트, 무비 타이틀이죠. 무비 퍼브 데이트 그리고 무비 레이팅이에요. 그쵸? 무비 레이팅 그리고 무비 디렉터입니다. 그리고 무비 액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죠. 그러면 지금 결국에 이 무비 테이블 뷰 셀에 들어가는 애들은 전부 다 무비라는 무비가 이제 데이터잖아요. 무비라는 데이터와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이구나. 그러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안 하고 얘네들을 전부 다 이 테이블 뷰 셀에다가 넣으면 어떨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얘네들 다 일단 자를게요. 자르고 일단 투두라고 제가 세팅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두로 데이터 셀과 연동하기. 그 데이터는 지금 무비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무비즈 테이블 뷰 셀에 일단 가요. 세이블 가서 여기에다가 하나 만드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영화 테이블 뷰 셀이죠. 여기다가 이렇게 헬퍼 메소드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펑션에서 업데이트 뭐 UI 이런 식으로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있는데 그게 바로 무비죠. 그렇죠? 이제 무비를 넣는 겁니다. 무비를 넣어서 얘를 연동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이 다 무비에 대한 타이틀이에요. 그럼 무비 타이틀이죠. 이렇게. 그리고 무비 퍼브 데이트였죠. 그리고 이 셀은 결국에 이 자기 이놈에 대한 셀이기 때문에 이 셀을 전부 다 셀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쵸? 일단 이거를 다 셀프로 바꾸겠습니다. 일단 셀프로 다 바꿀게요. 그리고 전부 다 이제 그 데이터는 데이터.점 유저 레이팅 하면 되겠죠. 이렇게 데이터.점 유저 레이팅 데이터.점 액터 그리고 무비즈 테이블 뷰 다시 가볼게요. 액터스죠. 액터스. 자, 이렇게 일단 줬어요. 그럼 업데이트 UI라는 애를 우리는 실행을 시켜주면 되는데 얘는 지금 무비즈 테이블 뷰 셀에 있는 업데이트 UI죠. 자, 그러면은 이거를 어디서 해주냐? 이거를 여기서 해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제 언래핑 하면서 데이터를 다 받았잖아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데이터랑 연결해 주는 거니까 지금 우리가 가져온 셀이죠. 셀이 결국에는 무비즈 테이블 뷰 셀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럼 얘가 가지고 있는 업데이트 UI를 해주는 거고 거기에 필요한 데이터가 무비인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도 이제 그런 식으로 처리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도 그러면은 그쵸, 얘도 잘라서 업데이트 UI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코드 블록이 너무 기니까 이제 업데이트 UI라고 해서 이렇게 해줄게요. 그런 다음에 이 셀이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거든요. 셀프 포스터 이미지 뷰가 있는 거죠. 그쵸? 요것도 셀프가 자기 자신입니다. 자, 이 무비는 이제 데이터인 거죠. 뭐죠? 여기서 매개 변수를 받는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포스터 이미지 큐 요거는 디스패치 큐로 이렇게 하셨네요. 얘를 가져와서 혹시 이거를 사용하는 게 있나 일단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밖에 안 쓰니까 얘도 잘라서 이 테이블 뷰에다가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여기다가 넣을게요. 이렇게. 그리고 무비를 데이터로 바꿔주시고 이거는 셀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런을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 그 로그인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쵸, 요거는 제가 로그인이랑 그 비번을 몰라서 일단은 제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블 셀에다가 이렇게 로직을 조금 옮기실 수가 있다 이러면은 뷰 컨트롤러가 좀 더 가벼워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XML 파서 델리게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들도 익스텐션으로 저는 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뺄 수 있겠죠. 아마 이거 관련한 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나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쓰는 것들이 뭐 파서 디드 스타트 다큐먼트라든지 파서 관련이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파서를 일단 검색하는 거죠. 그러면 파서 관련들은 제가 다 뺄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자릅니다. 자르고 익스텐션으로 하면 되겠죠. 무비즈 테이블 뷰 컨트롤러 하는데 이거를 잘라서 여기다가 넣어주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마크로에서 XM은 파서 델리겟 관련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보시기가 조금 편할 것 같아요. 그러면 네이버 API 관련 이쪽이고
뭐 이런 거는 이쪽이고 이렇게 볼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조금 더 편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 만약에 이제 작업을 하시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보시면은 편하신 거죠. 네이버 API 관련은 이쪽이고 뭐 파서 관련은 이쪽이고 이렇게 바로바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좀 줄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저 모델 한번 볼까요? 유저 모델 있고 또 이제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사용자 모델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 이제 여러분이 뭐 그 유저 모델 이렇게 하게 되면 바로 이렇게 뜨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세 개를 이렇게 해놨을 때 이제 여러분 혼자 이제 작업하면 상관이 없는데 다른 사람이랑 같이 작업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게 돼 있으면 조금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어떤 모델인지를 좀 적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짝대기 3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무비를 하게 되면은 바로 뜨는 거죠. 이게 영화 모델이구나, 어떤 모델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요거는 저도 안 써본 거라서 한번 나중에 시간 될 때 저도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웹허블 요거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하자면은 이렇게 할 수 있겠네요. 먼저 오토 레이아웃을 점검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그런 세부적인 로직은 그 해당하는 모델한테 넘기는 게 좋아요. 해당 모델에게 넘긴다. 이게 넘겼던 게 아까 그 보시면은 요거였거든요. 무비 모델에서 이런 데이터를 초기화하는 것들은 얘한테 준 거예요. 그냥 이렇게 주게 되면은 우리는 얘한테 무비 모델 점 클리어 데이터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편하다. 이렇게 해서 한 번에 할 수 있어서 편하다. 이런 식으로 한번 얘기를 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식으로 관련하는 델리겟 등 로직 등은 이렇게 따로 익스텐션으로 분리하면 보기 편함. 이게 딱 정답 이런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하면 편하다, 이거만 제가 알려드리는 거죠. 팁 같은 거를 그냥 알려드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셀포 로우엣이 커지는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셀포 만약에 테이블 뷰나 콜렉션 뷰에서 테이블 뷰 및 콜렉션 뷰에서 셀포 로우엣이죠. 커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 이제 그런 셀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거는 웬만하면 셀로 넘기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보기가 편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셀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은 넘기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드릴 수 있는 피드백은 다 드린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피드백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다른 구독자분들도 혹시 개발을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나 아니면 피드백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답을 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들으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에 정대리는 조금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